안녕하세요. 신의 한수의 우동균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최근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미사일 시험을 하는 정말 그런 참담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문재인 정부는 북한은 평화를 향해 가고 있다. 북한과 평화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식량까지 지원하겠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정말 북한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을 홍철기 사회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 북한의 미사일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해주시겠다고 오셨는데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북한이 지난 4일, 9일 미사일 도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결국 미사일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 16일 북에서 서해 위성 발사장이라고 부르는 동창리 미사일 기지에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는 38로스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시설공사 등의 저강도 움직임이라고는 하지만 언제라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죠. 발사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언제냐 하는 시간 문제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이 현재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저희가 설명드렸지만은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단거리 미사일, 그리고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지금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ICBM이라면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미국까지도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도 지금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 지금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외신에서는 이미 ICBM 발사를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지금 그런 징후가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미사일 혹은 핵을 활용해서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합니다. 실제로 북한 주민들에게는 미사일을 쏘면 쌀이 들어온다는 속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미사일 발사를 했지만 우리 정부가 인도적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식량 지원을 준비하고 있고요. 국제기구에 또 800만 불 지원하기로 최근에 정한 바 있습니다. 일단 한번 자료를 보면서 미사일의 도발 수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요, 요즘 스커드나 노동미사일과 같은 발사체를 북한이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스커드 미사일의 사거리가 형식에 따라 300에서 1000km쯤 됩니다. 300에서 1000km쯤 되는데요. 사실 사거리별로 위협에 의미가 있습니다. 사거리 한 300km는요, 대전까지 무리 없이 사거리에 들어갑니다. 네. 500km쯤 되면 대한민국 전역이 사거리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다 사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잖아요. 네. 지난번 발사한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흡사한 신형 미사일도 400km 이상을 날아갔으니까 대구를 포함한 대한민국 주요 지역이 모두 사정거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한편 1000km쯤 되면 일본이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1300km쯤 되면 이게 노동미사일인데요. 일본 전역이 사거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노동미사일까지는 전략미사일이 아니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유는 미국까지는 날아오지 않기 때문이죠. 3500km쯤 날아가는 무수단 미사일 정도가 되면은 그게 괌까지 가거든요. 미국령 괌까지 가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부담을 갖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결국 북한이 ICBM을 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추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옵션이 추가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다음 사진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진을 보시면 미사일이 하늘로 지금 발사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배경이 어떤가요? 이게 보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무슨 발사대에서 땅 올라가는 그런 보통 그렇게 일반적인 건데, 지금 얘는 보니까 바다에서 튀어나오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SLBM이라고 해서요,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입니다. 한미에 대한 압박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옵션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네. 아마 전 세계 언론의 주목도 받을 수가 있죠. 저도 방금 이 사진을 보니까 좀 기억이 나네요. 이게 2016년 당시에 아까 사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제 ICBM 등등 해가지고 이제 미사일 체계를 지금 북한이 공고히 하고 있는데, SLBM까지도 실험에 거의 완성 작업에 들어갔다 해가지고, 이게 SLBM이 되면은 바다 어딘가에서 미사일 쏜지 이거 예측하기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북한의 이 미사일 체계가 아주 고도화돼서 정말 골칫덩어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게 이제 당시 많은 보도의 내용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잠수함에서 쏘는 거니까 사거리는 ICBM보다 길 필요가 없죠. 왜냐면 잠수함이
자망해서 어딘가에서 쏘면 되니까요. 그리고 미사일이 보통 이 잠수함 자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성에 대해서도 큰 걱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사일의 특징은 전략적으로 어떤 상대방의 미사일 사일로를 공격한다기보다는요, 그냥 아무데나 쏴서 뭐 도시에 피해를 입히는, 그리고 만약에 핵탄두가 장착돼 있으면 도시 하나는 괴멸된 비인륜적인 대량 살상 무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500km 정도가 사거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또 지상형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게 퍼레이드에서 나타난 그 북극성 미사일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그 SLBM의 그 북한 쪽에서 부르는 이름이 북극성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또 지상형으로 또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5월에 뭐 지금부터 딱 2년 전인데요. 북극성 2호를 발사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것도 한 500km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500km 날아갔다고 해서 사거리가 500km니까 우리나라만 그 사정거리에 두고 있구나 하면 안 되는 게요. 이게 1단 로켓으로 500을 갔습니다. 그래서 2단을 달아버리면은 한 2,500km까지 날아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본 전역뿐만 아니라 이제 그 동아시아 전체에 위협이 되는 그런 미사일이죠. 또 그 다음 단계로 작년에 또 새로 그 발견된 물건이 있는데요. 그 김정은이 시찰하는 동안 현황판에 북극성 3호라는 그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는데요. 확대해서 보면 이게 바로 북극성 1호, 2호가 500km에서 2단 로켓 하면 2,500 간다고 하는데 이건 11,000km를 날아갈 수 있는, 사실상 뭐 이게 ICBM이네요. ICBM에 준하고요. 그런데 그거를 잠수함에 넣어서 지금 읽어보시면은 수중 전략 탄도탄이라고 써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SLBM이네요. SLBM인데 11,000km를 날아갈 수 있는 엄청난 물건이 나오게 된 거죠. 이게 완전 그럼 끝판왕인 거네요. 왜냐면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잠수함에서 쏘게 되면 어디서 이게 툭 튀어나올지 알 수가 없는 거고, 근데 그 사거리가 10,000km가 넘는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 북한 잠수함이 아무리 성능이 뭐 거지 같다고는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완을 해가지고 간다고 하면은 정말 어디서 쏘는지에 따라서 전 세계를 상대로 이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상태에 이뤘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그 SLBM 같은 거를 개발하는데 들어간 돈이 또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그 미국 국무부가 어제 미국의 소리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네. 북한의 현재 상황은 자국민의 안녕보다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한 북한 정권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다. 북한 정권이 핵과 무기에 들어가는 자금과 재원을 주민에게 돌린다면 대북 지원 비용으로 요청한 1억 달러를 완전히 충당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2017년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스커드 미사일 한 발에 100만에서 200만 불. 네. 중거리 미사일인 무수단 3,500km급인데요. 300만에서 600만 불. 잠수함 탄도 발사 미사일 SLBM,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했던 북극성 같은 거죠. 500만에서 1,000만 불. 그리고 최근 발사한 이스칸데르형 추적 미사일은 한 발에 500만 달러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껏 80회 이상을 발사했고 발사체도 한 200여 차례 발사를 했는데요. 최소한 10억에서 30억 달러를 미사일 개발에 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실 이스칸데르 한 발이면요. 옥수수를 2만 톤을 수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옥수수 2만 톤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지 않고 밥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런데 이러한 북한의 식량을 못 줘서 안달인 현재 정부의 의도는 무엇인지 솔직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정말 의도가 궁금할 수밖에 없네요. 왜냐면은 이 북한이 아무리 거지 같은 나라라고 해도 솔직히 그 자기들이 말하는 그 인민들의 어떤 식량난을 하기 위해서라면은 총동원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총동원해야 될 역량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
인민을 위해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미사일 이런 데 쓰고 있는 거잖아요. 과거에 그 핵실험 등등도 마찬가지로 그거 핵실험 한 번 하려면 얼마나 많은 그 재원이 들어가요. 그 뭐 땅을 파고 뭐 또 그 핵에 대한 그 방어를 해야 되고 그 많은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거 한 번 쏠 때마다 진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식량을 살 수 있는 돈을 날려는 거. 그리고 그 당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하면은 뭐 폭죽 엄청 쏘는데 그 돈이면 또 북한한테 뭐 주민들한테 무언가를 또 해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늘 보면은 북한 지도부들이 정말 마음만 먹으면은 그 인민들의 어떤 식량난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전혀 그런 거 할 생각이 없고 정말 그 선군 정치다 해가지고 무기를 막 사들이고 무기를 막 개발하고 그런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 북한은 지금 이런 식으로 인민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정부에서는 식량을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고 이거는 뭐 죽 써서 개 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아니 북한은 내부적으로 인민을 도울 생각이 애초에 없는 사람들이고 근데 정부에서는 그 쌀을 준다. 그럼 과연 그 쌀이 인민한테 가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행태들이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식량을 인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을 할 때는 실제로 어려운 주민들에게 그 식량이 들어가는지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요. 과연 현 정부의 그런 모니터링, 사후 관리를 할 의지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핵과 미사일을 포기한 후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취재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정말 북한 나라도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 헌법상으로는 불법 점거하는 세력이지 않습니까? 반국가 세력. 나라도 아니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겠죠. 인민을 뭐 중시한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들이 정말 인민들에게 관심을 가졌다면 진작에 식량난을 극복하지 않았겠습니까? 극복할 의지는 없고 그나마 있는 역량을 무기 개발하고 무기 사들이고 하는데 온갖 집중을 하는 이 북한 뭐가 아쉽다고 우리가 그렇게 빌빌 길어서야 되는지 전 참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네,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